자, 이 이슈를 이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 안진걸 소장 모시고 네. 박덕흠, 조수진, 나경원 구작은 박조나구 박조나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정말 열일하고 있는 우리 안진걸 소장. 예, 자료가 많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 원래 고소할 때 들고 다니던 자료들 아니세요? 맞습니다. 늘 예. 갖고 다니죠. 네, 피켓들이 있고 이제 박덕흠 관련 자료만 이제 수백 자, 장을 인사부터 하시죠. 예. 아유 인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박덕흠, 자, 조수진, 나경원, 자, 윤상현 박덕흠, 몰아내자. 박덕흠, 조수진, 나경원 구작은 어떤 이제 기존의 의혹들은 다 대부분 알고 있는데 케이스 이제 등장했어요. 박덕흠이나 이렇게 새로운 의혹, 구작은 새로운 의혹 이런 거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고발 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근데 주시죠. 그 어제 오늘 국감에서 요것만 언급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입니다. 그 우상호 의원이 네. 이동통신 3사들의 폭리 네. 원가가 한 3만 4천 원에서 3만 5천 원인데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이 최소 5만 원에서 7만 원을 요금 내고 있다, 평균적으로. 이건 굉장히 현재까지 국감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을 통틀어서 가장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제일 우수한 내용이에요. 우상호? 그러니까 우상호. 한편으로는 적폐청산 잘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저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국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깎여야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내 월급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죠. 월소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달려들어야 돼요. 근데 좀 그런 맛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우상호 의원님이 지금 연이어서 지금 통신비, 통신재벌 3세 문제점. 오늘 이동주 의원도 잘했고 아까 터뜨리네. 소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건 칭찬해줘야 된다. 그럼요. 여러분 우상호 의원님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굉장히 이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아쉬운데 오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감에서 나경원 씨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제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박덕흠, 조수진, 윤상현, 박조윤신, 신혼식, 그 다음에 사립학교 겸직하고 있는 전주에, 전주에. 그다음에 재산이 860억이나 늘어난 전복민, 그 다음에 9억대 주식을 10년째 보유하고도 신고해서 누락한 비상장 주식. 예. 구작은 이거는 이거 조수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바로 기소되겠던데. 예. 분위기상. 그러니까 지금 기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조수진도 지 재산이 30억이나 되는 게 알려지고 누구한테 5억이나 빌려준 게 알려지면 분명히 비례대표로 잘릴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 구작은도 자기가 주식 보유 사실을 몰랐답니다. 10년 동안. 근데 상법의 주주총회 조항에 딱 보면요. 모든 주주에게는 주주총회를 알려줘라고 아니, 의무적으로 알리는 거 있어요. 아니라 주주 가지고 있으면 뭐 늘 1년에 한두 번씩 날라와요. 그러니까요. 뭐 아니, 배당을 받아라. 그걸 몰랐다면 그 총기로 무슨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합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자기는 모르는데 그 기업이 차명으로 자기 이름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범죄 혐의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네. 도대체 무슨 차명이면. 내막이 있는 건지 알았더니 그러면 구작은 의원은 별명이 딱 하나 붙겠네. 철면필. 네. 아니 뭐 아니, 이제 구시니까 우리가 저기 23억 조영, 73억 박덕흠, 네. 그다음에 복덕방에서 큰 흔히 있는 복덕흠 이렇게 별명이 없는 거죠. 이분은 비상장 9억이죠. 별명이 비상장 9억 구작은. 9억이니까 근데 구작은이네. 9억이니까. 추석 전후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민주당 대변인 논평도 그렇고요. 최고위원 메시지 너무 약했습니다. 저희 박성 아니, TV에서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이 문제되는 의원들마다 한 20명씩 TF 꾸려가지고 매일처럼 벌떼같이 십자가를 그냥. 하고 논평 내고 그 지금 한겨레 신문이 얼마나 박덕흠 보도 잘해주고 있습니까? JTBC하고 MBC까지 붙어가지고. 이번에 국감장에서는 제가 볼 땐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국감 정책질의 준비안이라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기대해봅시다. 너무 아쉽다는 거죠. 특히 박덕흠은 지금 어제 한겨레 신문 보도는 온 국민이 천인공무원을 그래, 황당하더라고요. 거든요. 네. 무려 25명을 지금 부정 채용 비리를 한 그러니까 이 것이라는 사람은 자료가 나왔고 그 일가 MBC가 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 하면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 수천억, 3천억 뭐 이거 일가 예. 그러니까 이제 비리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 금액도 이제 뭐 3천억, 4천억, 그렇죠. 뭐 5천억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지자체, 광역시도, 기초단체, 교육청도 공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토부만 주로 국토부 서울시만 주로 알려졌는데 얼마 전에 YTN 보도에는 이분이 환경부 산하에서도 100억대가 넘는 대규모 공사를 한 게 확인됐어요. 2016년도에 박근혜 정권 때. 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수주가
일반적으로 좀 줄어든 감이 있죠. 당연히 사회가 정상화됐으니까. 네네. 다만 피감기관 수준은 늘어났고 공개입찰이 아니라 전부 수의계약이나 제한 경쟁입찰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사람 이분이 오늘 국감에 안 나타났대요. 국감에서 안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환노에 있는 것도 이해 충돌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환경부 산하 공기업 봉사도 지금 한 건만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면 2016년. 내일 그 안 소장님께서 박덕흠을 찾습니다. 어디에 계시나요? 이거 한번 좀 하세요. 뭐 쟤네 뭐 대통령을 찾는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딘지 뻔히 아는 제가 분을 국회 계속 앞에 찾고. 가서 네. 그거 하겠습니다. 박덕금 씨 어디 있나요? 그리고 박덕금 씨가 계실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네. 자기 건설에서로 돌아가십시오. 아니지. 일단은 저 의원직 사퇴하고 아니 그 재판부터 의원직 받아야-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건설에 돼.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당연히 검찰하고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예. 근데 이 여러분 채용비리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게 25명 이제 이게 그냥 저희한테 제보하고 한겨레 신문이나 저희가 쓴 게 아니고 여기 뭐 우리 고현준 평론가님이나 고일석 선배님도 계시지만 감이 있잖아요. 전직 전문건설협회 회장단의 진정서와 고발이고 검찰에까지 명단을 냈습니다. 네. 그거 함부로 하면 무고로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자신 있다는 거고 또 뭐 이렇게 한두 명 귀뜸해 준 게 아니라 명단이 25명 명단이 리스트가 딱 나오니까. 리스트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찰이 이거를 몇 년 동안 지금 뭉갠 거 아닙니까? 수사 안 하고. 2017년 봄에 이분들이 50명 가까운 전직 전문건설협회 집행부단이 박덕금 시절에 너무 비리가 많았다라고 한 10개 정도의 심각한 범죄 혐의를 적시해서 제출했는데 네. 검찰이 이거 완전히 은폐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옵니다. 기관 네. 그 검찰 기관 다룰 때 맞습니다. 증인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 처 장모 건도 있고 나경원 건도 있고 그렇죠. 나경원 아들 의혹 건도 있고 또 이 건 박덕근 건도 왜 수사를 안 했느냐. 그 시간은 캐물어야 합니다. 계속 맞습니다. 진행하고 이게 있으니까. 2017년 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서울중앙지검장 이제 할 때죠. 이제 임기가 정확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나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정이 될 때는 정확히 이제 임기는 살펴봐야 되지만 아무튼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시절 3년 반 가까이를 묵혀놓은 건데 거기 보면 얼마나 이제 요것은 널리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상 최대 예. 그 특혜 수주 의혹에 뇌물성 특혜 수주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진정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이게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진정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전문건설협회장 시절에 골프장을 사줬다는 겁니다. 자기 측근이 가지고 있는. 벌써 냄새가 나는데 사업성이 없는 골프장이에요. 그걸 250억을 더 주고 사준 거예요. 네. 웃돈 주고. 예, 묻돈 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측근이 그걸 팔아갖고 어디다 썼겠어요. 자, 250억이 생겼어요. 예, 네. 당연히 박덕금 씨하고 나눠 먹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이건 저희들 의혹이 아니라 이 전문건설협회 회장단 협회에서. 진정서 고발장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은 박덕금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거기까지만 나온 게 아니라 예. 더 나아가서 더 나가서. 정치권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구심. 예,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써져 있는데 재밌는 게 이게 2012년도 총선 앞두고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니까 이게 박덕금 게이트가 맞습니다. 이거 수사하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비리 게이트. 그래서 이번 국감은 박덕흠 국감이라니까요. 맞습니다. 추미애 그래서- 국감이 아니라 박덕흠 아니, 그러니까요. 국감이다. 네. 그때는 이제 친이계한테 줄을 섰다는 분석이거든요. 친이계. 그 전에 이명박의 4대강 사업에도 100억대가 넘는 공사를 수주를 했었어요. 박덕금이요. 그렇죠. 네. 돌아가신 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성완종 의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거랑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정치권에서도 성한종 씨하고 박덕금 씨는 유명한 건설업자라는 공통점에 춘총권이라는 그렇죠. 두 번째 공통점에 친이계 친박계 할 것 없이 돈을 많이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2010년은 아예 고발장 진정서에 그 돈을 착복해서 거기에 뿌려서 선거에 당선된 거로 추정된다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예. 2016년도에는 전문건설협회 협회 돈 15억 정도가 빼돌려갖고 아예 고발장이 나옵니다. 새누리당 친박기원 30여 명한테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좋습니다. 이것도 경찰이 수사를 하다 흐지부지 되어 있습니다. 박덕흠 건 그렇고 조수진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조수진은 지금 여러분 선거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나경원하고 조수진입니다. 네. 조수진은 왜냐하면 공직자윤리법상 성실하게 재산 신고라는 의무도 위반해서 그 법도 위반했지만 선거법의 허위 재산 기재가 허위 사실 공표에 당해서 예.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잃은 사례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조수진은 지금 이건 빼박 확실히 기소할 수밖에 이게 없습니다. 15일까지 지금 이제 기소 시점이기 예, 때문에 공소시효가 얼마 안 공소시효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최근 조수진 조용해. 최근에. 왜냐하면 기소될까봐 해서 눈에 몸살인 것 안, 같아. 눈에 안 띄려 그러는 눈에 안 거지. 띄려고. 근데 오늘 또 이상한 행동을 또 했어요. 오늘 또 또 했어요? 했는데 국감장에서 아무튼 이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또 우리 국민들이랑 민주당이랑 뭐 뜻 있는 모든 세력들이 나경원하고 조수진하고 선거법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 14일. 다음 주요, 다음 주. 14일? 예, 그러니까 다음 주면 끝나요. 근데 나경원은 어떤 짓을 했냐면 선거 전에 자기 페이스북 지역 유권자들에 보낸 문자 뭐 그다음에 온갖 언론 인터뷰에다가 자기와 관련된 아들과 관련된 딸과 관련된 모든 비리 제기가 다 거짓말이다. 정치 공작이다. 심지어는 사실 무근으로 확인됐다는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근으로 모두 확인. 사실로 확인됐는데 성신여대 감사 보고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대한 그렇죠. 문체부 감사 보고서, 그 다음에 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문제에 대한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 보고서, 그다음 뉴스타파가 나경원 또 고발당했다가 무죄가 선고된 형사법정 판결문, 네. 그다음 뉴스타파가 또 행정당국으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행정법원 판결문. 그다음에 최근에 서울대에서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그렇죠. 아들의 제4 저자 논문은 부당한 논문이고 논문 저자 그러니까 등재를 취소해야 된다는 네네. 결론. 벌써 이야기만 해도 뭐 연일곱 개에서 다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이미 확인이 다 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제가 불법이다라고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 대법원 알겠습니다. 판단, 법원 판단은. 근데 그 공공기관에서 법원 판결문에 부정이고 비리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잘못이라는 식으로 아예. 근데 그게 모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거법 형사의 공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자분들이 이제 검찰에 주로 김홍일 의원보다는 나경원 조수진 많이 물어본대요. 하도 이제 극악한 사례들이었기 때문에 기자들도 자기들이 보기에도 재산이 11억, 현금성 재산을 11억을 빼뜨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요 구자근이하고 지금 이 구자근, 지금 민주당에서 구자근에 대한 논평도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 나 정말 지역이 어디죠? 구자근이? 구미입니다. 구미죠, 대구 구미요. 구미갑. 구미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구미 지역의 구미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7개 시민단체가 나왔어서 거기서 들고 일어났죠. 15일 안에 반드시 기소를 하고 네, 네. 검찰 압박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안 그래도 지금 검찰에 곳곳에 적대 세력들이 있고 어떻게든 조선일보 집단이나 나경원 집단이나 이 국민의힘 집단 봐주려고 하는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검사들인데 많죠. 예. 이렇게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범진보 객설이 가만히 있으면 아 이거 별 이슈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기소 안 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우 보면 대개 그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딱 되게 한 2, 3일 전에 모아서 발표를 하긴 네,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해야 돼요. 지금 요거는. 오늘 이제 넘어가지 우리 저 않게. 고민정 의원 불기소. 선거법 네, 거기에 불기소하기로 대해서 했죠. 무혐의 처분 받았죠, 다행스럽게. 그래서 근데 이제 오세훈이 기소유예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오세훈이 기소유예를 됐어요. 선거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명백하게 돈을 뿌린 거거든요. 비슷한 사례에서 기소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박덕흠 게이트 이거 계속 쓰고요. 계속 활용합시다. 그다음에 이번 국감은 박덕흠 국감이다. 명칭을 그렇게 합시다. 이번 정기국회 국감은 이번 국감은 박덕흠 국감이다. 그리고 박조나구 지난번에 우리가 박조윤신 썼는데 박조윤신. 박조나구 다시 한번 박조나구 이 부분을 저 해시태그 걸어갖고 예, 지금은 지금은 박덕흠, 당분간 조수진, 15일까지 나경원, 집중 구자근까지. 그 박조나구 조수진 구자근 경우를 보면 지금까지 선거법 관련 판례를 보면요 재산 신고와 관련된 허위 보고가 이제 선관위에 신고하는 거하고 국회 신고하고 좀 기준이 다르긴 하죠. 네. 그런데 그걸 다 감안했을 때 모르고 빠뜨렸다, 깜빡 잊었다. 절대 안 통합니다. 단 한 번 통한 적이 없어요. 금액에 따라서 뭐 1억 미만이면 좀 봐주고. 예. 근데 1억 넘는 경우는 그런 변명 통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게 빼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게 빼박 캔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기소를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재산이 많은 거 말고 네. 자기가 부채가 있는데 한 2억 정도 네. 아마 빚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왜 빚을 지고 사냐 무능력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생활을 못한 사람을 지적받을까 봐 그걸 숨긴 도의원이 있었어요. 광역의원. 그 사람 의원직이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더 중요한
본인이 부자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남한테 5억이나 되는 석연치 않은 현금을 어떻게 빌려줬는지에 대한 네. 훨씬 더 중대한 이슈인데 이건 기소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2억 정도 빚을 숨긴 것도 기소돼서 의원직을 잃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한 절반 정도가 비상장 주식의 경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르고 넘어갈 것 같거든. 그러다 걸려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예외가 없어요. 그게 지금 구작은 케이스고 예, 예. 비상장 주식이 10년 동안 몰랐답니다. 예. 안 통해. 자, 일단 자. 우리 안진걸 소장님 지금 목에서 피 나올 것 같다라는 김지혜 님의 이제 댓글도 달리고 있는데 뭐 안 소장님의 열정이야 뭐 워낙에 유명한 내용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민생 관련해서 이 또 하나 이슈를 짧게라도 다루고 꼭 넘어갔으면 예, 하는 예, 게 그 대형 마트에서 이제 그걸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해봤는데 까대기 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박스 싸는 것들. 예, 힘드시죠. 그게 사실은 상자가 겉면이 맨들맨들해가지고 손을 넣기가 되게 애매할 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조그맣게 손잡이를 구멍을 내주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일하는데 편해지는 게 편해진 있거든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체력이 한 40% 정도는 세이브되죠. 세이브가 네. 돼요. 와, 우리 박시영 대표님은 언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제가 아까쯤에 TBS 라디오 가서 최일구 앵커한테 물어봤거든요. 상자 박스에 손잡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무게가 줄어드는 것도 느껴지긴 자기는 모르겠다고 바로 그러더라고. 박시영 대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아하. 손잡이 하나만 제일구 있는 선생하고 것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과일 상자에 손잡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 같은 우리 거. 예. 우리 그 막노동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아니 우리가 이제 느낌으로는 훨씬 편하다고 아는데 실제로 40%나 40%. 덜 무겁게 느껴진답니다. 이게 근육이나 완전히 이런 것들이 예. 소모가 적어진다. 예를 들면 이게 쭉 쌓여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계속 이렇게 쌓인 거 하나씩 나르잖아요. 어깨 빠지고요. 허리 나가고 무릎 관절 다 나가고. 근데 저 소장님 근데 나는 그게 그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 뭐 이게 추계를 해보니까 뭐 한 20억 들어간다는 거야. 예. 이게 다 손잡이로 바꾸는데. 근데 진짜 시민 한 명 한 명 그 일하는 노동자들 이 고통받는 거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그 노동자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제 산업안전법에 근골격계,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맞습니다, 근골격이 맞습니다. 제일 많고 위중해요. 예. 근데 잘 몰라서 잘 안 걸고 그래. 법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의자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캐셔 여러분들 서 있다가 요즘 앉아서 그렇죠. 하시잖아요. 저희들도 캠페인했고 그다음에 법이 너무 느슨하게 돼 있기는 어쨌든 5kg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손잡이하고 갈고리를 제공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법도 어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간장이라든지 뭐 통조림이라든지 우리 물만 해도 6개 들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박스 하나 2개만 들어가면 12kg가 되거든요. 1리터짜리들. 좀 무겁다는 거 한 20kg씩. 예, 그죠? 20kg까지 들고요. 만약 중보시들은 더 되는데 우리 고평등 말씀 잘했는데 집에서도 우리 뭐 이사 갈 때라든지 뭐 집 나를 때라든지 또는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그렇죠. 박스를 이렇게 저도 많이 해보는데 미끌미끌하거든요. 왜냐하면 약간의 코팅 처리해놨어요. 네. 물에 젖지 말아라든지 이렇게 파손되지 말아라고. 갖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힘을 줘갖고 바닥 받치면 이 손가락이랑 손가락이라 해야 돼. 일단 손가락이랑 손목이랑 어깨까지. 그다음에 이제 이게 힘드니까 배도 받친단 말이죠. 그럼요. 내가 허리도 허리가 나가요. 아픈 거예요. 기본적으로 허리죠. 그래서 그 마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50만 명 정도 되는데 근골격계 질환 70%가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엄청나고. 아니, 근데 그래서- 이걸 몇 년 전부터 해놨는데 이거 하나를 안 해주는 아니 거예요. 그 나 마트에서. 열받은 게 노동부 장관이 2019년에 나와서 이 얘기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어떤 액션도 없었던 거예요. 그 기업에서는 뭐 관계자들 이야기를 듣겠다라고만 나왔지. 네. 이거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기업은 지금 돈 때문에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돈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진짜 얘기도 무성이에요. 돈 별로 안 들어요. 박스값 박스에 한 두 분 다 말이 다 맞습니다. 500원? 500원부터 들 거야. 약간 비용이 예. 약간 더 들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박스 만들 때 구멍 뚫는 작업이 하나 들어가는 공정이 거잖아요. 하나 더 들어가니까. 펀칭을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종이 펀칭하는 것처럼. 아이고 기존에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못 쓰니까.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든 이미 만들어진 건 펀칭하면 되고 네, 펀칭하면 앞으로 돼요. 찍을 때 구멍 박스를 내면 이렇게 재단할 때 중간에 어떤 머신으로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 비용이 얼마 들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트 노조 사무처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사무처장님은 비용 때문이 아니라 네. 마트 경영진들의 천박한 인식이 뭐냐면 물건 판매하는 것만 신경 쓰고 네. 거기서 일하는 사람 죽어나가는 걸 50만 보는 거죠. 명이 가는 사람들 골병 들어가는 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골병들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일 그런 거지 중간에 뭐라고 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자본주의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인간 중심, 노동 존중, 품격 있는 자본주의로 가자는 게
우리 시대 정신이잖아요. 그러게요. 요 정도는 해줘야 돼. 박신 대표 말씀 잘했는데 노동부 발표를 보니까 12월 달에 매뉴얼을 내린다는 거예요. 올해 이제서야. 아니 이걸 뭘 매뉴얼을 뭐 12월에 내립니까? 지금 당장 장관이 행정명령 발동해야죠. 지금부터는 이미 만들어진 박스는 가급적 구멍을 뚫고 새로 만들어진 박스부터는 구멍을 뚫어서 근데 이제 너무 작은 박스는 또 구멍을 안 뚫을 수 있는 예를 두되 네. 최소한 좀 이렇게 규모 있는 박스라든지 무게들은 3kg 이상 정도 다 구멍을 뚫으라 그러면 그게 마트 노동자는 좋은 게 아니라요. 소비자 소비자도 노동자들, 좋죠. 예. 그다음에 우리 동네 슈퍼에서도 요즘 배달 오잖아요. 그럼요. 뭐 네. 박스 갖고 오거든요. 무겁게 올라와요. 그 배달 노동자, 그다음에 우리도 집집마다 가사 노동할 때 너무 편하거든요. 저도 아니, 저도 그러니까 편해져요. 이런 네. 것들을 잘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하는 게 사실은 블루칼라들의 지지율이 지금 괜찮긴 한데 그럼요. 더 긍정적으로 정권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요것만 할게요.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정의당이 열심히 하면 좋은데 정의당도 이해 별로 안 하더라고. 요즘 뭐 거기는 젠더 이슈나 민주당이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는 뭐 광화문 차벽에 대해서 예를 이해가 들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심상정이 노동 요즘 이슈하면 이상해. 노동 이슈하면 정의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정의당도 역할을 하기에 저희들이 호소드리지만 민주당 내 뜻 있는 의원들이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A조는 박덕금, B조는 조수진, C조는 마트 손잡이, D조는 이동통신비 폭리 이렇게 짜가지고 매일처럼 브리핑하고 이렇게 뛰고 있으면 예. 지지율 팍 올라갑니다. 자, 우리 이렇게- 그 민생경제연구소 안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예. 방송에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슈화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1부는 이렇게 마무리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2부에 어마어마한 분이 또 그러니까요. 출연하시니까 또 그 최재현 위원장이 네. 지금 우리 박시영 TV가 글로벌로 홀홀 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직접 하시는 이 거죠? 2부를 보고 코스타리카인가요, 거기가? 코스타리카. 아, 거기서도 아마 시청하지 않을까, 박시영 TV를. 대단합니다. 자, 오늘 1부 마무리하면서 슈퍼챗 지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좀 공지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촌문증님, 더스티25, 김지혜님, 카리스킴님, 그리고 해바라기님, 가수 표정아TV님, 또 이수리님 이렇게 와.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정아 TV 저분 누군지 알 것 같아. 아, 그래요? 저 우리 이송원 TV에 또 그 모임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송원 TV 표정아 모임방. 가수 이렇게 봤거든요. 아마 그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고맙고요. 1부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골석 기자님 함께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